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LG G7과 갤럭시 S9 플러스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LG G7을 고민하는 분들이 S9 플러스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네, 두 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볍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에서 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S9 플러스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LG G7은 이 상단에 이 뉴 세컨드 스크린, 일명 이렇게 노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폰을 만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LG G7이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위에 영역이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안에 이제 프레임이 여기는 밑에까지 내려와 있고 위에는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LG G7은. 그래서 더 세련된 폰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이폰 X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저게 뭐냐 막 이렇게 탈모다 막 M자 막 이렇게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화면을 위까지 끌어서 쓸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경쟁력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높은 기술력 요하는 그런 기술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세련된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큰 차이가 있죠. 바로 LG G7은 LCD를 탑재했고요. 그리고 이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 AMOLED, 그러니까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LCD를 탑재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화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근데 실제로 본 느낌은 굉장히 색감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LCD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폰 X도 있지만 아이폰 8 플러스도 LCD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 LG G6 같은 경우는 야외 시인성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왜냐면은 LCD를 탑재했고 그리고 이런 뭐 발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화면을 밝기를 많이 낮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에 내려보면요, 보면 이렇게 해 모양이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부스터 기능이에요. 부스트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1000니트 밝기로 만들어줍니다. 예, 끌 수 있고요. 지금 58% 했는데 100% 하면은 기본 700니트예요. 700니트 화면도 굉장히 밝습니다. 한번 이 S9 플러스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최대로 올렸을 때 두 개의 밝기 비교인데요. 그 화면이 떨어져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화이트 밸런스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약간 블루톤이 들어가 있는 반면 얘는 완전히 하얀색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화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그 OLED 탑재하면서 화면들 서로 막 색감이 틀리다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LG G7도 이 화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화면 색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에코, 시네마, 스포츠, 게임 전문가, 그리고 색온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RGB 색상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서 각자가 원하는 색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게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디스플레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냅드래곤 845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스펙상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해외 버전은 이제 845가 들어갔거든요. 스냅드래곤 845. 그러니까 스펙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램이 4기가고 얘 같은 경우는 램이 6기가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큰 편인데 이 램 4기가 모델 말고 이 G7 플러스 모델이 있거든요. 그걸로 가면 이제 6기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용량도 크고 이제 램도 사이즈가 커진 그런 걸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가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디자인적인 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G7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보세요. 조금 더 최신의 폰의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이 하단에 베젤이 아쉽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아이폰 X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고 보시면은 그 갤럭시 S9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S9 플러스 같은 옆에 엣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LG G7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드러운 엣지 화면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G7에 또 깍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G7은 이 세컨드 스크린, 네, 이 부분을 설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뉴 세컨드 스크린하고 있죠. 보면은 색상 사용자가 만약에 나는 이 노치 영역이 싫다 했을 때는 이렇게 뉴 세컨드를 해서 사용자 색상으로 블랙을 하면은 똑같이, 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상단에 보면은 이런 그 배터리 표시라든지 이게 위쪽으로 더 올라왔으니까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화면은 얘는 6.1인치고요. S9 플러스는 6.2인치입니다. 사이즈 볼까요? 한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얇아요. 그리고 길이는 S9 플러스가 조금 더 긴 편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단자 위치도, 네, 이번에 G7이 또 삼성의 좋은 점을 또 채택을 했죠. 네, 볼륨 키가 있고 그 아래 보면은 빅스비 버튼이 있지만 얘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을 넣었어요. 이걸 눌러서 이제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G7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르고요.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남양주의 기온은 20. 네,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오케이 구글 이렇게 해서도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떴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는 사실 오케이 구글 하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는 이걸 누르고 또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성에서 나아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볼륨 키가 있고요. 전원 홀드 키가 있고요. 위에 보면은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네, 거의 그 S9 플러스 디자인과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네, USB-C 단자가 있고 이어폰 단자가 있고 그리고 스피커 영역이 있습니다. 또 근데 스피커 같은 경우는 S9 플러스가 좀 더 좋아요. 그거는 왜냐면 서라운드 스피커를 넣거든요. 위에도 스피커가 있고 아래도 스피커가 있는데 이 G7 같은 경우는 아래에만 있어요. 대신 붐박스 스피커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 진동을 줘서 이런 박스 같은 거나, 그러니까 빈 박스 있잖아요. 아니면 플라스틱 통, 그런 데다가 이 G7을 올리면은 소리를 증폭해서 들려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차별화된 그 매력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LG G7은 붐박스, 그리고 LG S9 플러스는 서라운드 스피커로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스피커 없이도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면을 볼까요? 자, 뒷면을 보면은 색상이 똑같이 블루 계열이에요. 얘는 코랄 블루 색상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뉴 모로칸 블루라는 색상입니다. 네, 보면은 둘 다 빛의 각도에 따라 이렇게 색상이 많이 변하는 걸 할 수 있는데 둘 다 좀 깊이감이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색상은 둘 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보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 방식으로 드롭쪽에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지문 인식 버튼은 있고요. 기존에 이제 LG G7이 여기에 홈키도 됐었는데 이번부터는 지문 인식만 지원하는 그런 터치 버튼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S9 플러스는 망원 카메라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G7 싱큐 같은 경우는 광각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광각은 되게 넓게 찍을 수 있어서 해외 여행 갔을 때 정말 좋습니다. 그 관광지를 찍을 때 화각이 좁게 찍는 것보다는 넓게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S9 플러스는 가까이 당겨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나 그리고 멀리 만약에 높은 곳에 있는 피사체를 찍고 싶다. 그때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탁 당겨서 찍으면 좋습니다. 이게 망원줌으로. 그리고 아웃포커싱 인물 사진 찍기에 또 좋죠. 네, 이 부분은 아이폰 X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이번에 이 LG G7 같은 경우도 그런 아웃포커싱 기능을 넣었지만 그 부분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보고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각 카메라를 더 좋아합니다. 광각 카메라가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으면 액션캠 대용도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액션캠 같은 경우는 화각이 넓어야지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찍잖아요. 짐벌에 장착해가지고 얘는 화각이 좁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찍기에 되게 좀 답답함이 있는데
LG G7의 광각 모드로 하면은 정말 넓게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각 카메라가 얼마나 틀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각으로 찍을 때를 볼까요? 자, 일반 각으로 찍으면요. 자, 이게 일반 각이에요. 네, 이렇게 찍는 게 일반 각인 거고요. 요거를 광각을 누르면 이렇게 넓게 찝혀요. 이번에 광각은 107도 광각이에요. 보면은 주변 왜곡률이 확실히 많이 잘 잡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광각 카메라 만족도 높게 올라갈 것 같고요. 자, 이번 기본 카메라가 모드가 이 정도예요. 네. 2배로 당길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 카메라 이런데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LG 스마트폰 선택해야 할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광각 카메라를 가장 추천합니다. 네. 정말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볍게 그걸 돌려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성능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스펙이 비슷해도 성능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안투투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 S9 플러스가 22만 8,449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LG G7이 20만 9,205점이 나왔습니다. 성능이 이게 더 좋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보고 그래도 S9 플러스가 좋구나 했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내 장치를 보니까 어떤 점이 틀리냐면요. 이 해상도. 얘는 1440, 3210으로 이게 렌더링을 이렇게 다 했는데 얘는 1080, 20으로 해상도를 낮춰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설정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설정에 가면요. 디스플레이에 가면은 보면 화면 해상도가 있죠. 풀 HD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면은 이 화면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G7은 최대 화면 해상도를 활용했던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풀 HD, 그러니까 이 보면 WQHD 플러스가 있는데 그거보다 해상도를 좀 낮춰가지고 이제 성능 구현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빨라 보이지만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둘 다 비슷하다. 스펙적으로 차이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제품의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UX 부분일 것 같아요. UX 같은 경우는 얘는 좋은 점이 G7의 좋은 점은 녹음 기능. 이런 거 정말 편해요. 진짜. 이거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정말 편합니다. 화면을 두드려서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편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전원 버튼을 꼭 눌러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아쉽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 요즘에는 이제 얼굴 인식이 또 기본 보안 인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S9 플러스가 하는 인텔리전트 그런 그 홍채 인식과 얼굴 인식을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을 지원해서 조금 더 보안의 편리성과 그런 인식률을 높였는데 이 두 제품 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안경 쓴 사람한테는 사실 인식률이 좋지 않습니다. 안경을 벗고 하면요 너무나 인식률이 좋은데 G7도 마찬가지고 S9 플러스도 안경 쓴 사람한테는 최악이에요. 이거는 아이폰 10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보안을 제가 풀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보안을 해제할 때 꼭 버튼으로 화면을 켜줘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보면은 인텔리전트 스캔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세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제가 얼굴을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안 돼요. 얼굴도 이거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 맞추고 열면은 돼요. 자, 해볼게요. 계속 안 돼요.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아이폰 10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보안 해제가 됐죠? 아이폰 10으로 보여드릴까요? 진짜 아이폰 10은 이 보안 해제는 대박이에요. 안경 쓴 사람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 아이폰 10이에요. 보이시죠? 열쇠 풀린 거. 이런 거는 진짜 애플이 정말 잘했어요. 솔직히 안경 쓴 사람도 정말 많잖아요. 예, 근데 안경 쓴 사람은 보안 해제가 힘들다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홍채 인식도 힘들어요. 자, G7 한번 볼까요? G7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한 그런 보안 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얘도 얼굴 인식을 지원하는데요. 홍채 인식은 안 돼요. 근데 얘는요, 전원 버튼 안 눌러주고 들어주면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해서 보안 해제를 해줍니다. 자,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안경 쓴 사람에 대한 인식률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열렸네요. 이거 안 눌러도 돼요. 전원 버튼 안 눌러도 돼요. 자, 지금 됐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됐죠. 약간 안경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안경을 벗고 해볼까요? 제가 안경을 벗고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식돼요. 얘도 해볼까요? 안경을 벗고 하면요, 둘 다 인식은 정말 기가 막혀요. 얘는 꼭 화면을 켜주고 이렇게, 네, 안경을 벗으면 된다는 사실. 하지만 안경 쓴 사람들이 안경을 그렇게 벗고 지문 인식을 보안 해제를 하나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보면은 그래서 지문으로 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옵션을 줬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각자가 맡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떠신가요? 일단 뭐 디자인 쪽으로는 둘 다 워낙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두 제품 다 무선 충전 지원하고요. 고속으로 됩니다. 그리고 방수, 방진, IP68로 또 지원하고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 카메라 들어갔지만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은 크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둘 다 카메라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피사체를 얼마나 뭐 파악하고 해준다는 건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카메라 기능에 각자의 경쟁력 가지고 나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화면 경쟁력 둘 다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노치 영역도 잘 선택할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뭐 두 제품 선택하실 때, 네, 잘 고민해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